이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시간이 아마 지금 보니까 2시간 한 20분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가 어떻게 보면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또 이 어민들의 어떤 생존권을 파괴하는 그런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방금 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어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 기시다 총리가 오늘 날짜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우리 정부가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어떤 그 빌미를 줬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오늘 날짜로 방류하게 된 것이 우리 정부가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뭐 신문 보도에 다 이렇게 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사히 신문의 8월 16일자 보도 보면은 윤 정권과 여당 안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출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은 오히려 총선거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뜻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있고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또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사정으로 방류 시기를 늦춰왔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한국 정부가 날짜를 정한 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방류 날짜 정한 거 이게 결국은 나왔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늘 날짜를 예측했습니까? 해수부에서? 예측 못했습니다. 예측 못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이 하실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사히 신문의 보도 내용. 저도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일본 언론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있거나 정정 보도를 요청한 거 있습니까? 뭐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암묵적으로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우리가 매일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는 뭐 정부 입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외교적인 관례이고 또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이 방류 문제 이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굴욕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현 정부의 이 안일한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 온 게 어떤 거예요? 그걸 말씀해 보시라니까. 최선을 IAEA 검증단에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일본이 그 IAEA 검증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참여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것이 전혀 어떤 바다 환경이나 그다음에 미래 생태계에 또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없다라는 것을 검증해 본 적이 있냐고요. 원안위에서 또 그 IAEA 검토 결과를 가지고 원안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시찰만 하고 왔잖아요.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납득하기에 다 설명을 언제 한 적이 있었냐 이걸 말씀을 해보시라니까. 한 적 있습니다. 지금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 원안위 위원장을 단장을 해서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IAEA 검증 활동에 더해서 우리의 정부의 역할도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예. 이게 방류가 되면 우리나라의 어민들 직감적인 피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발생한 거 불을 보도 뻔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해수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고 결국은 간접적으로 소비 위축을 통한 직간접 피해가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까? 그건 뭐 그 소비 성향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관님, 일본도 지금 소문 피해 지원 2,800억 원, 그 다음에 직접 어민 지원 4,600억, 경제산업성에서 준비를 기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민들의 피해나 소문 피해 이걸 통틀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가 피해가 없다? 그런 피해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어느 피해 정도 준비를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지. 지금 당장 금년에 우리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640억 예산을 지금 거의 다 지금 추석 전까지 다 소진을 하고 있고요. 소진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우리 소비 촉진 활동이나 안전 강화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다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에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는 일본 어민과 같은 보상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도 들으셨습니까, 장관님? 예, 그것까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까? 예. 저는요, 이 주변국 우리나라 한국의 어민들 피해가 지금 뭐 직접적인 피해, 뭐 간접적 피해 다 포함해가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 지금 해수부에서 발생할지 그것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당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다면은 그건 당연하게 어떤 국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간접적인 피해라는 부분이 상당하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접적인 피해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정부의 정책적인 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거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가지고 도쿄전력이 핵 오염수를 2시간 반 이후면은 방류하는 거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피해를 따지자면은요. 지금 현재도 계속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류 전에 이미 장관님,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 시점하고 방류 시점 이전하고 그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방류하고 난 다음에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어민을 위해서는요. 저는 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어민을 위해서는 사실 방류 시점의 피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저는 그게 직접적인 과연 인과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결국은 소비위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다고 해요. 그 재수 잡아놓은 사실입니까?